트럼프는 왜 수많은 산업 중 조선을 골랐을까요? 바다를 누비는 수많은 선박. 세계 조선 시장 1위는 바로 중국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건조량과 신규 수주량, 수주 잔량 모두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 위 산업의 질서가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2027년부터 선박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 강화된 환경규제 속에서 전 세계 해운사들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선주들이 찾는 기술로 검증된 선택지, 바로 조선산업의 기술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임리아입니다. 조선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안보, 그리고 경제를 상징하는 산업입니다. 2000년대 초 한국은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독식하며 세계 1위라는 조선 산업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와 글로벌 해운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았는데요. 중국의 저가 공세가 심화하며 한국의 글로벌 신도선 수주 점유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특히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처음 개발됐을 당시 한국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으나 2021년 중국과 점유율이 역전됐고 2023년 이후로는 수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한국이 아니죠. 한국은 특유의 끈질김과 기술 초격차를 이용해 중국과의 저가 수주 경쟁 대신 액화석유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를 쓰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면서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감히 중국에 맡기지 못하는 하이엔드 선박 기술, 그것이 한국 조선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과의 조선업을 간과할 수 없죠. 중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물량과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을 움직이며 조선 굴기를 현실로 만들었죠. 하지만 미국은 이 흐름을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으며 조선업의 공급망 재편과 자국 조선 산업의 부활을 꾀하며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한국은 이런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미국 조선의 부흥을 위한 수십조 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사업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을 협력 정책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적 발상이자 한국 조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전략적 협력이죠.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설계와 고효율 생산 시스템, 그리고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숙련된 인력까지 기술력과 노하우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이런 한국을 미국은 조선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조선 산업 부흥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웠고 그 중심에 한국과의 협력을 두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조선 굴기를 견제하고 자국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손을 내민 상대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죠.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부동해가 있어야 되고요. 기후가 맞아야 되고요. 일관화 제철소가 있어야 되고 송년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하는 지역이 사실은 중국의 상해, 그다음에 일본의 동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 우리나라의 남해, 이거를 다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교집합을 찾아보면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은 어떤 서방과의 좀 갈등 관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후퇴해 있는 산업 상황에서 글로벌하게 드러난 게, 아, 여기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필이 되지 않았나. 조선은 이제 철강의 산업이 아닌 첨단 기술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자율운항, 친환경 연료 기술로 새로운 조선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때 위기였던 조선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항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술과 동맹,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한국조선은 다시 세계의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고 있습니다.